먼저 제가 이제 그 토론문을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제목을 법치가 무너진 국가는 자유를 논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유는 법치를 통해서만 그 내용이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한계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논하지 않으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논한다거나 아니면 민주적인 정당성이나 이런 걸 논한다면 그걸 우리가 뭐 이런 자리에서 좀 어울리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빨갱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제로서 이제 계엄의 정당성은 의회 독재 폐악질에서 유래한다라고 부제를 정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과 그리고 김용현 국방장관이 한 말씀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의 이유,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회의 폐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습니다. 국회가 어떤 폐악질을 벌였는지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탄핵을 주도해서 국정을 마비시켰고 심지어는 예산안을 갖다가 폐지하는 수준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없애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은 국헌문란의 목적인 내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 기초를 구성하는 선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그리고 또 여론 조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계엄을 실시하였다고 대통령이 밝히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전반에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을 일소하고 미래 세대의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라는 이 세 가지 목적으로 바로 계엄을 하였다. 이게 대통령과 그리고 그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어디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는 건지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법리적으로 아니면 헌법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는 좌파나 아니면은 탄핵 소추단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무슨 계엄령 이후에 뭐 군인이 어디를 갔다더라 아니면은 무슨 명령을 수행했다더라 대통령이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 아니면 어떤 사령관이 어떤 명을 내렸다더라 이런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언론이나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입장에서는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엄이 정당하다 그리고 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헌법상의 권한 행사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이후의 이야기는 무엇이 나오든 간에 아무런 내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즉 적법한 계엄 사무의 수행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하나 쪼개가면서 언론에 풀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를 왜곡해가면서 언론에 적시하고 이걸 다시 언론이 보도를 하면 그대로 재판에 증거랍시고 내는 게 지금 검찰의 행태입니다. 검찰이 김용현 장관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즉 기소했다는 이야기죠. 증거 목록만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증거 목록만. 증거의 제목만 적은 게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전체 수사 기록이라고 제출한 건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전체 페이지 수는 16,000페이지가 넘습니다. 16,000페이지가 넘는데 그 중에 70%는 뭐냐? 그 중에 70% 이상은 전부 다 언론 기사입니다. 예.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엔 민주당과 검찰이 어떤 특정한 사실을 그대로 그냥 언론에 흘리는 거죠. 그러면 언론에서 그걸 받아 적고요. 다시 그걸 검찰이 형사사건의 유죄의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을 하는 거죠. 즉 증거를 자가 생산한다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런 모래성 같이 쌓여진 것이 바로 김용현 장관에 대한 공소장입니다. 이런 것들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수많은 사령관들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내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맡고 처음에 저희가 보도 입장문을 낸 게 있습니다. 내란 수사가 내란이다. 내란 수사가 내란이고 내란 수사를
시도하는 검찰이 바로 내란이다라는 저희의 입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의 이 입장을 내자마자 MBN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내란 수사가 내란이라고 전두환 주장과 판박이다. 이렇게 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교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지만요. 이 사건은 지금 기본적으로 그 1980년에 있었던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이 좌파들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언급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행위가 내란이지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런 얘기 입도 못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왜 그러느냐? 당시에는 그 전두환 대통령의 12.12 그리고 또 1980년에 있던 계엄 확대 조치를 마치 내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한번 판결이 잘못되면 이렇게 계속 우려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인데요, 사실은. 80년대의 이 계엄 확대 조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는 다르게 전두환 대통령이 계엄 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계엄 사령관은 당시 이희성 계엄 사령관이었습니다. 이희성 계엄 사령관은 나중에도 이야기를 했죠. 계엄령은 나에 대한 책임이지 왜 전두환하고 욕이냐. 이건 군대의 체계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로지 몇 달 뒤에 대통령이 전두환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전두환의 계엄령이 되는 게 바로 이 기가 막힌 현실인 거예요. 12.12 때도 마찬가지죠. 12.12를 가지고 자꾸 반란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2.12가 반란이라면 지금의 검찰의 내란 수사라는 거 하는 거 그리고 공수처의 이런 수사야말로 반란이죠. 맞아요. 자, 12.12는 적법하게 계엄령 하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적법하게 내려진 계엄령이죠. 그 하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의 자격을 갖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이 수사권을 행사한 겁니다. 대통령을 잡아들였습니까? 아니죠. 정승화를 잡아들인 걸 가지고 내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들이.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란입니까? 적법하게 계엄령을 내린 사람을 내린 대통령을 두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내란이죠. 12.12를 가지고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본인들이 내란범이라고 실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내란에 대한 기존의 법리와 그것에 대한 고찰을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모두 다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금의 이 계엄령을 가지고 전두환 때랑 똑같다, 뭐 전두환의 망령이 되살았다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이 내란범이기 때문에. 네, 간단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분입니다.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대통령은 적법하게 비상계엄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또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작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민을 들먹이면서 계엄을 막아서겠다. 이렇게 선동적인 언어만을 사용하기에 바빴지 당시에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적법한 해제 요구를 하겠다. 이와 같은 이성적인 언어를 쓴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의 포고령은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활동의 금지. 정치활동의 금지라는 것은 엄청난 내용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헌법과 개헌법에 따라서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언론 출파, 결사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을 다시 그냥 한번 확인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이게 정치활동의 금지이고요. 실제로 지금 검찰이 지금 입법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계엄령이 무슨 초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이걸 몰아가기 위해서 입법부를 마비시켰다라고 하는데 안 됐다는 건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 의견이 있었잖아요. 해제 의견이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입법부가 망했다. 입법부가 완전히 폐지됐다라고 허위 선동을 일삼는 게 바로 검찰과 이들 내란 선동 세력들의 선동이죠. 사실은. 세 번째 단락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은 사실 계엄군이 국회 정문을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당시에 현장이 없었으면. 국회 정문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걸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200명, 3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순식간에 모일 수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정문을 열어놨는데 구태여 담을 넘어 들어가는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열어뒀는데 뒤에 후문같이 국회의원 회관 쪽은 후문이라고 합니다. 후문은 당연히 막아야죠.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계엄군의 통제하에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후문으로 가서 계엄군의 총을 뺏는다거나 이런 생쇼를 벌이던 자들이 지금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자들이 정치 선동꾼인지 무슨 입법 활동을 하는 자들.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건 당연하게 적법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은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해제 요구 의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시 한번 몇 번을 확인해도 흔들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자는 국회의원의 자격도 없이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턱을 개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포고령에서 이야기했던 정치활동의 금지, 그렇기 때문에 포고령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고령은 단 1분 1초가 발령됐다 하더라도 한시법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포고령을 위반한 한동훈은 체포돼야 마땅한 겁니다. 자, 현행 헌법은 지금 많은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의 독재 가능성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지금과 같이, 그리고 예전에 나치가 그러했습니다. 나치가 그러했던 것처럼 의회를 통한 독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대통령제 국가라는 것은 헌법으로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으로 의회를 대상으로 한 비상조치가 가능하다고 해석을 해야지만 이게 바로 합헌적인 해석,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은 의회가 무슨 폐악질을 벌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제 국가임을 부정하는 합헌적인 해석이 아니라 위헌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끝에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자, 계엄을 내란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계엄을 내란이다, 계엄을 내란이다. 계속해서 되뇌인다고 주문처럼 이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엄이 내란이라는 근거, 헌법상의 근거나 계엄법상의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등식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어떻게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규정은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다만 이런 명문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명문을 두고도 알량한 정당 대표나 아니면 알량한 국회의원 한두 명에게 대통령보다 우월한 초헌법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나라를 우리가 대통령제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민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헌법은 그렇게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요. 자, 체포조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체포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소장에도 당시에 합수부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할 사람이 없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체포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총 쏴서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자, 개인 총알을 휴대한 적도 없다라고 근데 인정하고 있죠. 모순된 공소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장갑차와 탱크 공소장 어디에도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장갑차와 탱크가 없었다고 아쉬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장갑차와 탱크를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끌어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바로 내란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